네, 물건 인쇄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이 3D 프린터가 아주 특별한 곳에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바다 거북이를 살려냈다고 하는데요. 이 보트 프로펠러의 턱을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터키의 한 연구팀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공 턱을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고 불리는 이 3D 프린터가 의학계에서도 빛을 발한 건 조금 됐죠. 근데 치아 보철물을 만드는데도 이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치과 보철 분야에 불어온 첨단 디지털 바람. 우리 지역 병원이 그 선두에 있습니다. 이가 자식보다 낫다는 속담처럼 뼈와 함께 우리 몸을 이루는 중요한 경조직 치아. 담으시고 계세요. 대부분의 치아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쪽으로 약간 됐어. 이 정도 됐어. 자, 하시고요. 하악 먼저 하자. 오케이.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인스트럭션. 하지만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데 치과 보철은 회복이 불가능한 치아의 기능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 그런데 최근 치과 보철 분야의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3D를 활용한 첨단 장비의 활용이 그것이다. 이 시스템은 예전에 우리가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입안에 고무 같은 인상제를 물고 본을 뜯던 그런 것을 이제 탈피를 해서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3차원적으로 입안을 그냥 스캔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스캔한 데이터가 CAD/CAM이라든지 3D 프린터로 전송이 되어서 환자의 보철물을 직접 기계가 깎거나 프린팅하게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밀한 치료가 요구되는 치과 보철 치료에서 3D 구강 스캐너 도입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보다 빠르고 정교하며 가장 자연스러운 치아를 만들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스마트 시스템.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이규복 교수가 안내한다. 전적으로 잘 나왔죠. 네. 음식을 씹을 때마다 느껴졌던 왼쪽 아래 치아의 불편함 때문에 2년 전 병원을 찾은 70대 이순걸 씨. 처음엔 그저 가벼운 충치로 여겼다. 이빨 빠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자, 씹지를 못하니까. 예, 씹지를 못하니까 많이 불편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아래턱 오른쪽 첫 번째 큰 어금니를 이제 발치하게 되어서 여기에 임플란트를 신입하고 CAD/CAM으로 맞춤형 임플란트를 제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철물을 강화된 세라믹인 지르코니아로 보철물을 하시게 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최종 치료 결과를 보시면 여기 첫 번째 큰 어금니에 자연치와 동일하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보철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수직으로 끼어져 뿌리까지 이어진 경우 자연 치아를 보존하기가 어렵다. 결국 상한 치아를 발치해내고 인공 치아를 수복하는 방법, 임플란트를 선택했다. 수복한 치아는 폴지르코니아 보철물로 단단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정통적인 그런 보철 제작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입안에 이제 물컹이는 그런 재료로 입안에 물고 본을 뜨고 그 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석고 모형을 제작하고 또 이제 주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3차원적으로 직접 3D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넘겨서 CAD/CAM으로 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정밀한 그런 보철물 제작이 가능하고요. 또 환자분도 이렇게 본 뜨는 과정 중에서 불편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더 좋아요. 아주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사람의 소리 안 가고 이게 해서 딱 그냥 갖다 끼우니까 그대로 딱 맞아요.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치과 보철과의 핵심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CAD/CAM 센터. 분진과 소음이 가득했던 기존 치과 기공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공업용 제품 설계에서 주로 쓰이던 3D 프린터 기술이 들어오면서 업무 환경이 확연히 달라졌다. 특히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네, 이것은 2013년 1월 23일 약 한 2년 5, 6개월 전에 개관한 우리 경북대 치과병원 CAD/CAM 센터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우리 치과병원 각과에서 임상 각과에서 의뢰된 그런 첨단 기공물을 CAD/CAM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작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소재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진 신제품을 검증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작은 오차에도 불편함을 느꼈던 치아 보철물은 3D 캐드캠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정교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구강 스캔을 통해 얻은 치아 이미지를 바탕으로 치기공사들이 치아의 모형뿐 아니라 치아가 위치해야 할 부분까지 컴퓨터로 모델링을 한다. 기존의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것보다 지금 3D, 즉 디지털로 제작을 하면서 나타난 장점으로는 크게 얘기해서 정확도가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장비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증가하고 또한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으로 만들었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인체에 더 좋은 재료들을 캐드캠을 사용함으로써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가 항상 살아있다는 겁니다. 즉 만들었는 보철물의 데이터를 제가 삭제하지 않는 한 그 데이터는 평생 영구히 보존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각광받는 재료인 지르코니아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아가 완성됐다. 지르코니아는 우수한 강도와 생체적 합성 등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치아의 심리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치아와 가장 가까운 색을 표현하는 것도 치료의 한 부분이 됐다. 예전에 이제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은 이 치아를 직접 간의 수공 목적으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첨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CAD로 디자인하고 하는 그런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치과기공사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테크니션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덴탈 디자이너의 의미로서의 전환을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또 이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고 외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이 작은 기공소가 아닌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의 기공물을 다 수주를 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제 놓이게 되죠. 네. 치과 보철을 전공한 지 20년. 최첨단을 향해 달려온 이규복 교수지만 한 가지 아날로그적인 것이 있다. 의사의 꿈에 첫 발을 내딛던 치의학과 1학년 시절. 그때부터 시작해 지금은 지도교수로 활동 중인 경북대학교 진료봉사 동아리 초석. 진료봉사 활동을 가보면 정말 그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혹은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구강 상태가 아주 엉망이 된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가서도 저희들이 그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복지 수준을 높여서 그런 환자들도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2006년 대한치과보철학회 신인학술상을 시작으로 57건의 국내의 논문과 113건의 전국 규모 강연 및 각종 학술의 발표를 진행해온 이규복 교수. 네, 우리 국내 치과 의료 기술 수준과 또 연구 수준은 아주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 우리 의료 산업 분야가 다른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특히 우리 대구는 치과 산업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지자체에서도 아주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메디시티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 치과 분야가 하나의 어떤 미랄이 되고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인식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발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치과보철 분야의 첨단화를 이룸과 동시에 이규복 교수의 꿈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곳 첨단치과 의료기기 연구소. 치과용 캐드캠 및 3D 프린팅을 이용한 진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의 활용을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곳이다. 네, 여기는 우리 치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연구소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첨단 치과 기기들이 외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 첨단 치과 기기들을 국산화하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보시다시피 이런 디지털 장비들을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현재는 수입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기술로 제작한 첨단 기기를 선보일 날이 머지않았다.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국내 치과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 첨단 치과 의료기기 개발센터와 캐드캠 센터에서 3D 프린터나 캐드캠 장비나 혹은 맞춤형 임플란트 등의 다양한 첨단 기기들을 개발하고 또 임상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첨단 기기들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서 치과 의료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치과 보철 치료하면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선입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곧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보철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인데요. 네. 경북대학교 병원 치과병원의 캐드캠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치과 보철과 이규복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치과에는 과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같이 방송도 했습니다만 구강 내과 있었고요. 네. 내과 있으니까 또 외과도 있습니다. 치과 보존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치과 보철과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요? 네, 우리가 보철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철사를 생각하셔서 치과 교정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종종 계셨는데 네. 이제는 그 방송이나 광고에서 뭐 보철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셔서 다들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치아가 썩거나 깨지거나 잇몸병으로 해서 뽑히거나 하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 그 치아가 쓰러지거나 혹은 잇몸이 주저앉거나 이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미리 크라운으로 씌워주거나 혹은 브릿지를 하거나 혹은 치아가 없는 곳에 임플란트를 심어주거나 네. 광범위한 경우에는 틀니를 치료해 주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전에 미리 그런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좀 더 자주 찾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치과에 갔는데 이제 보철 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은 네. 뭔가 치아 관리 상당히 잘못했구나 이런 걱정과 또 이 치아의 그런 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정작 중요한 거는 또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가 받는 치료가 어떤 치료이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전문가의 선택, 치과 보철의 오해와 진실, OX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손상된 치아를 씌울 때 사용하는 재료 가운데요, 올세라믹. 이 올세라믹은 잘 깨진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예. 네. 자, 왜냐하면 이 올세라믹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올세라믹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고요. 또 치료를 하는 부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하느냐, 어금니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치료를 하는 부위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철물을 씌워놓은 치아에도 충치가 생길 수가 있다. 보통 이제 내 이빨이 아니고 뭔가 씌워놨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도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보철물로 뭐 금리를 한다든지 세라믹으로 치료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썩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리 우리가 보철물을 잘 만들어 주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틈이 벌어지고 그 틈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이고 그러면 다시 2차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철물의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런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결국에는 재수복을 해야 되는, 재치료를 해야 되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료 과정의 고통 그리고 통증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이거 통증 없이 수술하는 방법이 있다. 어떨까요? 네,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있습니다. 있군요. 예. 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수술이라고 하면 마취를 해야 되고 마취가 깨고 나면 당연히 이 통증이 동반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뼈가 튼튼하고 임플란트를 심립해야 되는 개수가 이렇게 작은 부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그 절개를 하지도 않고 또 정밀 유도 장치를 만들어서 시술을 하게 되면 통증도 거의 없고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출혈도 거의 없고 부종도 없는
그런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행이군요. 예전에 임플란트 치료하신다는 분들 보면은 그 전 작업부터 해서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베개에 피가 한가득이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정말 네.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OX 퀴즈 통해서 그동안 약간 헷갈렸던 거 잘못된 상식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이 되면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건강한 치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해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치과 의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치아 건강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요. 한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오복 중에 하나를 치아 건강을 손꼽는데요. 오복이 5가지의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문헌상에는 이렇게 5가지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살펴봐도 치아란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선조들이 치아 건강을 오복 중에 어뜸으로 생각했을까 한번 보시면요. 오복 중에 첫 번째 어뜸이 보면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보면 몸이 건강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게 뭐죠? 잘 먹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기 위해서는 치아 건강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오복 중의 어뜸을 치아 건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경로석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경로석에 아기들이 앉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웃고만 넘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18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 곧 있으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까지 오게 됩니다. 자, 지금 2013년 2년 전 자료인데요. 우리가 그 기대 수명을 보시면 남녀 평균 82세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수명이 아니고 실제로 생존하리라고 기대되는 수명입니다. 이미 80세를 넘긴 것이죠. 자, 이것을 치아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니를 제외하고 치아의 영구치의 개수가 28개입니다. 이 28개의 치아가 모두 완성되는 시기가 12, 13세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모든 영구치가 다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12살에 완성된 영구치가 82세까지 우리가 기대수명까지 쓰려면 총 몇 년이죠? 그렇네요. 네. 70년을 입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치아는 한 번 저작할 때, 한 번 씹을 때마다 작게는 수 킬로그램에서 많게는 수십 킬로그램의 힘이 계속 가해집니다. 이게 하루에도 수천 번씩 70년을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 잘 만들어진 기계나 장비들도 70년 쓰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1960년대는 보면 기대수명이 52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70세가 되었죠. 82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40년만 쓰면 됐던 치아들을 이제는 70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치아 건강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치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이제 한 60, 70 이렇게 넘어가시면 치아 한두 개 이 나이 때 되면 당연히 빠지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빠진 치아 그대로 두면 치매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예. 요즘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를 많이 연구하죠. 뇌과학이 굉장히 요즘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네.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본 나라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치아 건강이 좋지 않거나 치아 개수가 적은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7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네.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팀에 의하면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치아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 비해서 인지 능력의 장애가 올 위험이 3.6배나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음식을 씹는 활동은 뇌에 계속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런 활동을 잘 못하게 되면 뇌세포의 노화가 촉진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신경을 네.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인분들은 병원을 잘 찾지 않으시지만 오히려 요즘은 한 40, 50대 되는 분들이 치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꼭 치료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이 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꽃중년에 대한 로망 때문인지 이런 네. 미용을 목적으로 또 치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중년부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을 때는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자꾸 삐뚤어지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네. 벌어지고 또 색깔도 변한다고 어둡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노화의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점차 젊을 때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지죠. 자, 보시면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서 이런 치료들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이라든지 치아를 하얗게 하는 치아 미백이라든지 신미 보철 쪽에 관련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에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네. 이문세 씨. 네, 국민 가수 이문세 씨입니다. 저도 네.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60인가 벌써? 그렇죠. 네, 잘하시네요. 저는 이번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57세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60세 정도 되면 이제 그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문세 씨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듣나요? 꽃중년이라는 그런 꽃중년. 얘기를 하죠. 네, 정말 요즘 꽃중년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이제 40, 50대에도 치아 교정도 하고 심미 보철도 하고 이런 미적인 요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치과 보철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욕구를 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설명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첨단 치과 장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금리를 만드는 그런 제작 과정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끈적이는 이런 물질로 입안에서 입본을 뜨죠.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석고로 모형을 만들고 왁스로 치아를 이렇게 조각한 다음에 이렇게 주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광택을 내면 금리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첨단 시스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안에서 3D로 3차원적으로 광학 스캔을 합니다. 그냥 스캔을 쭉 하면 끝나고요. 그 데이터를 컴퓨터 상에 불러옵니다.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서 우리가 CAD로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이 밀링 머신이라고 하는 깎는 기계에 이거를 넘깁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깎아서 이런 최종 보철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네. 과거에 우리가 현재도 뭐 금리를 만들 때는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금을 녹여서 원심 주조를 하는 이런 방법을 옛날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합금 쇳물이 이렇게 튈 수도 있고요. 좀 위험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벌겋게 이렇게 안에서 금이 이렇게 주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첨단 시스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오축 가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블럭이 들어가 있고요. 얘가 자동으로 툴을 갈아 끼우면서 도구를 갈아 끼우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쪽 분야도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이 또 있어 왔구나 느낌이 드네요. 네. 예전에는 보철 치료를 하는 분들을 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게 이 이빨과 잇몸과 이 사이가 약간 이렇게 좀 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본인 이가 아니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요즘은 아주 감쪽 같더라고요. 좀 그것도 이런 첨단 의료 기술에 좀 도움을 받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세라믹이란 치과용 세라믹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금으로 앞니를 치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아 사이 벌어져서 우리 복 나간다고 해서 이걸 메우기 위해서 금으로 이렇게 끼워 넣기도 했었고요. 네. 굉장히 보기 싫죠. 그러다가 우리 치과용 세라믹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하얗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구조가 이래요. 이렇게 안에 이 세라믹이 약하기 때문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에 금속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럽죠, 왠지. 그리고 잇몸 쪽에 이렇게 검은 라인들이 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에 금속이 있으면 빛이 투과가 되지 않거든요. 자연스러운 자연치와 같은 빛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 세라믹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자, 올 세라믹 말 그대로 안에 금속이 없이 전체가 다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보철물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치아가 치료한 치아인지 아시겠습니까? 구분이 어렵네요. 네, 가끔은 저도 헷갈립니다. 네. 네. 보시면 이 치아를
이렇게 이게 이제 금속 도제관이었고 아까 네. 여기 이제 올세라믹으로 바뀐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보시면 이렇게 빛에 대해서 자연치와 동일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만이 궁극적인 우리가 심미적인 자연스러운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아까 보신 올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쪽에 사용을 하거나 너무 길게 되면 깨지거나 하는 그런 강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젠 지르코니아라는 또 다른 세라믹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쪽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임플란트 상방에는 힘이 가해지면 여기에 우리 자연치아처럼 충격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인대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깨지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다이아몬드네요. 네,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인조 다이아몬드의 재료가 바로 지르코니아입니다. 그만큼 강하고 신미적인 재료란 것이죠. 자, 이렇게 지르코니아는 강하고 신미적이고 생체 친화적이고 가벼워서 착용감이 좋고 네.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인체 의료용으로 많이들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치과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래된 금니를 이렇게 강한 지르코니아로 재수복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좀 주고. 50대 하재홍 씨가 치아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봅시다. 음식물 씹기가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아무래도 음식물이 그쪽에 이렇게 부딪히니까 단단한 음식물은 그러니까 좀 통증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네, 담으시고요. 좌우로 한번 천천히 아래 윗니를 갈아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네, 더 천천히. 정중앙선을 중심으로 좋습니다. 4번째와 5번째에 위치한 치아 소구치. 네. 이곳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하재홍 씨. 그래서 작년 4월 병원을 찾아 사각 우측 소구치를 발치했다. 네, 환자분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풍치로, 그러니까 잇몸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한 1년간을 방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기가 무섭고 해서. 그런데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치아를 뽑고 나서의 위험성에 대해서 방치했을 때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그대로 두면 옆에 치아가 쓰러진다거나 아래 밑니 치아가 이동해서 공간이 없어진다거나 혹은 심지어는 뼈가 위축돼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못 심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통증과 후유증이 심하다던 임플란트 수술. 그러나 재홍 씨가 오늘 받을 수술은 조금 색다르다. 집도의를 안내해줄 가이드가 있다는데 내비게이션 원리를 활용한 최첨단 진단 시스템이다. 네,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은 우리가 CT와 첨단 치과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의 임플란트 수술 위치를 미리 우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서 그 시뮬레이션 위치와 동일하게 정확하게 가이드할 수 있는 첨단 그 디지털 정밀 유도 장치를 미리 만들어서요 환자 입안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듯이 절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은 우리가 수술 시에 출혈도 적고 또 수술 후에도 부종이라든지 붓는 것이라든지 혹은 통증이 아주 미미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술자들이 임플란트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에 크게 관계없이 아주 동일한 우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잇몸 속 환경을 투시 정밀 진단 후 임플란트가 잇몸 내에 가장 단단한 곳에 자리 잡게 하는 시스템. 수술 계획과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수술이다. 자, 다물어 볼까요? 꽉 다물고 하고 네, 좋습니다. 다물고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갈아볼까요? 쭉 좋아요. 하고 잘 됐습니다. 어떠세요? 힘드셨어요? 못 느꼈습니다. 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없던 것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뭐 이빨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다 갖춰지니까 너무 편하고 이게 꼭 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용 씨가 받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은 잇몸을 절개하지 않아 붓거나 출혈도 거의 없다. 예, 임플란트 수술과 임시 보철물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바로.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뼈하고 단단히 굳지가 않았으니까 당분간 약 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는 단단한 음식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크라운이나 브릿지로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옆에 치아를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또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뼈 흡수가 적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이 이렇게 바로 즉시 임시 보철을 하실 수가 있으면 치아의 상실감이 줄어들고 바로 음식을 어느 정도는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치료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치아의 빈자리와 통증 때문에 느꼈던 수많은 불편함들. 하지만 첨단 치료를 통해 먹고 말하고 웃을 수 있는 재용 씨는 일상의 평온함을 다시 찾았다. 그걸 보니까 피도 나지 않고 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건지 지금 분간을 안 될 정도로 그걸 보고 한참 찾았습니다. 저도. 내비게이션이 여기에도 쓰이네요. 이 임플란트도 내비게이션을 통한 맞춤형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통증도 적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치료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 그 원리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이제 광범위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식립하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절개를 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치아 개수가 아주 적고 뼈가 충분한 경우에는 요즘 이제 첨단 디지털 장비와 CT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밀 유도 장치를 만들어서 수술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내비게이션 수술 혹은 정밀 유도 장치 수술 혹은 가이드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작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치아가 하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CT를 찍고요. 그 다음에 모형을 제작해서 모형을 다시 스캔을 합니다. 그럼 CT 데이터와 모형 데이터를 컴퓨터상에 불러오고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실제 환자를 입안에서 수술하듯이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모의 수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각도로, 원하는 깊이로 그대로 수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립 계획이 다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이드를 디자인을 합니다. 치아와 가이드를 다 디자인합니다. 유도 장치를 디자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것을 3D로 프린팅을 합니다. 요즘 3D 프린팅이 대세죠. 프린팅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가이드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가이드를 그러면 환자 입안에 수술 당일날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끼우고 나면 여기 구멍이 보이죠. 네. 여기 이제 가이드인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드릴링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수술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혈도 적고 통증도 적은 것이죠. 자, 이렇게 치료가 끝나서 엑스레이를 탁 찍어보면 원래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디자인했는 것과 동일한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식립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나운서님도 그 우리가 운전을 하면 차를 운전을 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 길을 잘하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치과에서의 숙련도에 관계없이 아주 동일한 우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기존 임플란트의 그 부작용을 많이 낮췄다라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부작용들을 많이 개선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임플란트의 부작용 중에는 예를 들면은 상악, 위턱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공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잘못 건드리면은 이제 천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악 아래턱에는 이 하치조 신경이 지나갑니다. 여기를 이제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죠. 또 뼈가 충분히 없는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잇몸이 내려가면서 밑에 심겨진 임플란트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잇몸 부위가 검게 보이고 이제 미심쩍이고 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미리 3차원적인 해부학 구조를 모두 파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네. 하다못해 그 미세한 각도의 차이, 그 정확도까지도 완벽하게 추가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심어 놓으면은 이건 뭐 이제 만사형통인가요? 걱정거리가 없는가요? 아니면 계속 또 신경 줘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임플란트 이제 심어 놓고 나면 이게 뭐 썩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네. 아 이거 뭐 관리 안 하고 그냥 평생 써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도 우리 자연치와 똑같아서요. 양치를 안 하면 치석이 생기고 치태가 쌓이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요. 우리가 나중에는 그냥 드러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수술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환자 본인이 직접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요. 꾸준하게 체크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나면 초기에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고요. 네. 1년이 지나고 나면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훨씬 더 오래 평생 잘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보철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이후의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네. 하게 됩니다. 앞서 또 세라믹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위치에 따라서 조금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전문가와의 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보철 치료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주로 방법을 쓰시나요, 교수님은? 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이 금속 도제관입니다. 약해서 내부에 금속이 들어가는 재료죠. 이게 예전에 보면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 이제 100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세라믹이 등장했습니다. 이 올세라믹은 한 400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르코니아가 등장했죠. 지르코니아는 거의 1000메가파스칼에 육박하는 아주 고강도 세라믹입니다. 네. 이 지르코니아는 모태가 금속입니다.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금속인데 얘가 산화가 되면 이렇게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세라믹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지르코니아가 바로 그 세라믹의 취약성을 극복한 최초의 세라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그 올세라믹으로 여기에 하나, 둘, 셋 해서 브릿지를 했던 환자분인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여기가 깨져서 부러져서 왔어요. 그래서 제거해 보니까 여기가 부러져 있습니다. 이 올세라믹이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올세라믹이 이렇게 앞니 쪽에는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문헌상에.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르코니아라는 거를 개발했죠. 그래서 보면 지르코니아로 이 내부에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요, 단단하게. 네. 그 위에다가 세라믹을 덧입힙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회복된 그런 올세라믹, 지르코니아 세라믹 브릿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잘 쓰고 계시고요. 여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길게 한번 해보았어요. 보면 송곳니에서부터 송곳니까지 6개를 이렇게 해서 묶어보았습니다. 네. 치아는 여기 하나, 둘, 3개가 있고 여기는 치아가 없는 부위죠. 이렇게 해서 세라믹을 덧입혀서 했는데 1년이 채 못 가서 이 앞부위에서 이렇게 깨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라믹이. 지르코니아는 멀쩡한데. 네. 이렇게 지르코니아 세라믹의 경우에는 지르코니아는 튼튼한데 위에 세라믹이 자꾸 이렇게 깨져 나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은 세라믹을 덧입힌 그런 재료가 아니고 완전 통으로 전체가 지르코니아로 된 그런 지르코니아 브릿지를 다시 치료해 주어가지고 현재까지 잘 쓰고 계십니다. 자, 어금니 쪽에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보시면 지르코니아 세라믹으로 했는데 이 부위가 이렇게 깨져 나갔습니다. 2번이나 깨져 나가서 결국에는 아까 보신 전체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재수복해 줬던 환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에 이 지르코니아는 강한데 위에 이렇게 신미성을 위해서 올려지는 세라믹의 경우에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멀쩡한데 바깥이 자꾸 깨져 나가는 것이죠. 많은 문헌들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보고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세라믹이 파절되는 것을 약 15%에서 많게는 장기적으로 보면 40%까지 깨져 나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네.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세라믹은 왠지 자꾸 좀 깨질 것 같고 지르코니아는 계속해서 안 깨질 듯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지르코니아를 써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가 세라믹이 입혀지지 않은 그냥 통으로 지르코니아로 된 그런 크라운들을 지금 이제 아까 보신 사진처럼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자연치아 2군데에 지르코니아로 크라운을 했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임플란트 2개 심겨져 있죠. 네. 여기도 지르코니아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저기 이제 아래턱입니다. 아래턱도 여기에도 이제 치아가 없는 곳에 임플란트를 했고요. 여기에도 임플란트 있는 곳에 지르코니아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과거에 치료한 금속으로 된 치아라든지 여기에 금속 위에 도자기가 입혀진 세라믹이 입혀진 이런 경우에 깨져나간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강하고 아름다운 치료인지 우리가 비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임플란트라서 여기 임플란트 크라운을 했고요. 여기 자연치 지르코니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악에도 임플란트 3개를 브릿지로 지르코니아 브릿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잇몸이 드러나서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네. 심미적이고 강도가 있는 치료가 된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경북대 치과병원에서는 그동안 2012년 8월부터 해서 약 2년 8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의 증례를 지금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677명의 환자에게서 1,500개 이상의 크라운을 했는데요. 지르코니아 관련 크라운을 했는데 현재까지 작은 문제를 포함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르코니아 치료를 믿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시술 후에 그 이해 상태라든가 이제 뭐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는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새로운 방법이다 보니까 이 지르코니아 시술을 하려면 기존 치아를 좀 많이 깎아내야 되고 치아에 마모도 많다 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치아를 많이 삭제한다, 깎는다는 얘기는 맞지는 않고요. 지르코니아가 강해서 예전에 금속 도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삭제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모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문제인데요. 지르코니아가 워낙 강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한 치아가 맞물리는 치아를 많이 이렇게 깎지 않겠냐, 마모시키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크라운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 동안에 많은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고광택 연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광택 연마 작업이 끝난 지르코니아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일반적인 세라믹에 비해서 맞물리는 치아의 마모도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만약에 이렇게 거친 조정 작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고광택 연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현미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져나간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이런 부위들이 대합치를 많이 마모를 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고광택 연마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네. 네. 수명도 좀 비교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라믹하고 네. 등등 해서요. 네. 예.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철물, 내가 한 보철물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몇 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금리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보철물이 평균 한 10년 정도 수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금속 도제관, 세라믹관이라든지 올 세라믹관의 경우에는 10년 정도의 생존율이 약 현재 90에서 95% 정도로 최근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보면 거의 한 10년 정도 나온 것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르코니아 세라믹의 경우에는 최근 보고들을 보면 세라믹이 계속 깨져 나가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앞니라든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 장기적인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년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 지르코니아가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견디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저처럼 병원을 두려워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앞서 말씀했던 금속 내지는 세라믹 그리고 지르코니아 등등 비교해 주셨는데 이 치료 기간하고요. 통증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치료 기간이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법에 비해서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을 하면요. 훨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을 떠서 모델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스캔을 하니까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고요. 치료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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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적인 측면은 병원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치과 보철 치료의 첨단 장비 또 최신 그 선호 재료까지도 잘 알아봤는데요. 네. 그럼 끝으로
예, 앞으로 이 보철 치료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돼 가는지 또 우리 환자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니 쪽에 이렇게 금리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엽기적이다, 혐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어금니에 이렇게 금리를 한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죠? 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보편적인 치료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첨단 장비들과 첨단 재료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앞으로는 그 사람의 입안에 사람의 치아 색깔과 다른 어떤 반짝인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할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따라가서는 안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이 장비의 정밀도, 그다음에 재료의 퀄리티, 그다음에 그 제작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안전하게 적응증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수님의 편안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그 손상된 치아를 보철 치료했을 경우에 환자들의 그 우울증이 또 감소한다는 그런 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치아가 생활의 질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네. 치료도 금세 잘 되는 것 같고 일단 시술 이후에 그 치아 모양이 정말 자연 치아 상태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병원부터 가셔서 빨리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의 이규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